올해 사업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현장 연구에 대한 얘기들 중에서 짚어볼 지점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미란쌤께서 손 안의 상태에서 손 앞의 상태로라고 우리가 처음 워크샵에서 만나서 했던 이야기였었어요. 그것들을 되짚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올해 사업에서 우리가 저는 가져가는 방향성,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익숙한 것들을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을 손 안의 상태에서 손 앞의 상태로 변모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을 좀 표현하는 언어로 사용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한 것들을 낯선 눈으로, 그리고 익숙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고 혹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나 관점을 제공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이 우리 사회에 가질 수 있는 소명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자기 작업으로 하는 예술가들이 문화예술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자기 작업으로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지점들, 손 안의 상태에서 손 앞의 상태로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밀도 있게 사고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올해 사업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유연하게 함께 살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건 아르떼에서도 약간은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이슈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날 거냐. 사실 예술이 삶의 맥락에서 자리하는 힘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삶하고 유리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술이 작품 안에 갇히거나 아니면 장르 안에, 개념 안에 굉장히 추상화돼서 갇힘으로 인해서 삶하고 분리되어 가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함께 만날 때 월식쌤이 해주신 말씀이셨죠. 삶을 향하는 예술이라는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얘기들은 결국은 이 사회, 우리가 삶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깊이 있게 읽어내는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방식의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의 한 측면으로서 사회 이슈라고 하는 것들과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만나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르떼가 올해 했던 실험에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이자 실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가족의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사고하지 않으면 사회 안에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예술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들이 모든 분들에게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 예측할 수 없는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필드 리서치가 필요하죠. 현장 연구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여러분들인 예술가들도 예측할 수 없고 겪어본 적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삶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현장 연구를 시작했었고, 현장 연구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깊이 알고 있지 못한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현장 연구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인류학에서는 사실 두껍게 읽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지점들을 우리도 한번 해보는 과정으로서 삶의 현장들을 두껍게 들여다보는 과정으로서 현장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의 현장 연구는 총 3가지였다고 생각해요. 문헌 연구의 지점들이 있었고,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는 당사자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걸 토대로 사회 이슈와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문화예술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 이 3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현장 연구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고, 그 지점들이 문화예술 교육 활동으로 구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시즌 1, 시즌 2라고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형태로도 진행을 해보시고 실제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을 해보셨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문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문헌 연구라고 하는 걸 두껍고 깊게 읽어내는 방식의 문헌 연구였었기를 기대하고 그 방향으로 이루어졌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이런 데이터나 통계가 중간 보고회 때 그때 초록 놀이터에서 했던 말인데, 문헌 연구가 말해주는 게 있고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문헌 연구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보여주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문헌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론적인 구축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깊이 있게 보고 현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론의 이해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두껍게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론적인 배경을 튼튼히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대사회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을리이백이 위험 사회에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올해는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이것들을 모두의 개인의 일상에서 부딪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점들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야기하는 사회에 대한 현상과 그 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거나 이데올로기 분석을 하고, 통계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팀 안에서 연구해 보셨을 거고, 토론해 보셨을 거고, 분석해 보셨을 거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다양한 관점과 의미를 생산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자 했던 현장, 사회,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두껍게 읽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껍게 읽어내어지는 과정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당사자라고 하는 혹은 참여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동료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들을 품고 있는 그 참여자들을 훨씬 더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장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문헌 연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껍게 읽어냈는가에 대해서는 팀 안에서 올해 사업들을 회고해 보시거나 반추해 보시면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지점들이 여러분들이 영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던 과정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지점들이 뭐가 있었냐면 좀 어떠한 참여자들의 발화하는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두껍게 피드백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좀 질문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두껍게 읽어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여자들을 조금 더 두껍게 만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진짜 할 말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분야에 대해서 혹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좀 아는 것, 연구하는 것, 분석하는 것, 그거에 대한 자기 입장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연구의 또 하나의 부분으로서 두 번째는 당사자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당사자 연구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얘기들을 사실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모순적이고 장황한 설명만 계속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얘기들이 너무 모순적이기 때문에 개운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는 건,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당사자 연구에 대한 고민들을 오래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당사자나 참여자들을 만나보셨다면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자들을 혹은 당사자들을 만날수록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지에 대해서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체적인 모습들, 모순으로 점철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읽어낼 수 있는 언어가 실은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좀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타자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세계가 나하고 다르다는 걸 사실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언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아우름이 올해 하고자 했던 게 참여자들의 언어들을 기록하고 분석해보고자 하는 이를 아카이빙의 방향성으로 하나의 축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했다는 지점들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었고, 아카이브 결과로서 좀 기대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사실 어떠한 상대방이 쓰는 언어들을 철저하게 내 영역으로 포섭하지 않고 남겨두고 그들의 언어의 날 것과 그들의 언어의 색깔들로 그대로 남겨두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의 삶을 들여다봄에 있어서 혹은 그들의 말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 또한 어떠한 참여자, 당사자들을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점들을 아카이빙의 한 축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지점과 관련해서 아우름의 아카이빙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기대하는 바가 좀 있기도 해서 결과들이 조금 더 사업 결과들이 이제 조금 더 정리되는 단계에서 기대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이슈하고 관련해서 어떤 사회 현상들을 좀 통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는 게 한 축에 있고, 그리고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품고 있는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지점들을 연구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아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 방법론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렴하고 전환해서 해체와 재구성을 해보는 기간들을 삼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기반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자의식과 자각들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충실하게 교육을 받아왔다면 사실 자기의 영역이 어떤 위치성을 가지고 있고 위치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을 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르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나치게 잘 알고 있다는 확신 자체가 위험한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이런 흔들림이나 이런 좌절들이 사실은
성급하게 실패라고 하는 말들로 정리되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침반 바늘 끝은 끊임없이 떨려야만 사실은 고장난 게 아니라고. 그게 멈춰 있으면 고장난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모든 과정들을 죽이는 성공이나 실패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과정들을 좀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혹은 나의 예술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은 손 앞에 상태로 꺼내놓고 사고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로베르토 발저라는 작가가 했던 말인데, 꽃에 대한 사랑이 꽃에 대한 어리석은 중독으로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예술을 사랑할수록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 위치 이런 것들을 늘 품고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사업을 통해서 관성의 상태에 있었던 지점들을 좀 야생성의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셨기를 기대하고, 그것들이 현장 연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 발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